안녕하세요. DJ 가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평범한 소시민이에요. 얼마 전 결혼을 하려다 업게 된 썰이 하나 있어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이런 경험은 그리 흔하지 않은데 저한테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결과적으로는 웃게 되었지만 마음고생 많았어요. 전 원래 결혼에는 큰 생각도 없었고 나이 같고 늙었네 어쩌고 하는 말도 안 했어요. 왜? 내 나이가 어때서 하는 노래도 있잖아요. 그 노래처럼 전 정말 나이에 크게 연연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저와 달랐죠. 제가 30대 초반이 됐을까요? 그때부터 벌써 결혼 얘기로 들썩거리는 거예요. 특히 먼저 결혼한 친구들이 여자 나이 30 넘으면 결혼하기 힘들어. 나이 더 차기 전에 결혼하고 애기 낳아야지. 더 늙어서 늙다리 만나기 전에 얼른 좋은 사람 골라 잡아야지. 라며 닥달하기 시작했어요. 하도 주변에서 저를 들들 볶아대니 굳건하고 완강하던 저도 조금은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좋은 사람이 있어야 만나죠. 암만 눈을 씻고 찾아봐도 적당한 사람이 없어 만나질 못했어요. 어쩌면 연애 경험이 많지 않아서 큰 일을 겪은 게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어쨌든 저는 제 눈에 차는 사람도 없었고 연애할 기회도 없어 일에만 몰두했어요. 그러다 보니 야속한 세월이 흘러 나이 앞자리가 4로 바뀔 때가 되더라고요. 제가 40대가 다 되어도 싱글 라이프를 즐기니 부모님까지 은근히 결혼 얘기를 꺼내셨어요. 얘, 넌 결혼 안 하니? 나이가 몇인데? 네가 외모가 떨어지니 직업이 떨어지니? 너 정도면 아직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 나이 더 들기 전에 시집 가야지. 언제까지 우리 기다리게 할 거야? 네 아버지도 말은 못하고 얼마나 걱정하는지 알아? 빨리 시집 가. 늘 제 편이던 부모님까지 저를 닥달하니 저도 마음이 더 조급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우연히 그놈을 만나 연애하고 결혼 준비까지 하게 되었죠. 전 유통회사에서 재고 관리를 맡는 부서에서 일하고 있어요. 거래처 회사들하고 연락하는 게 주 업무인데요. 업무 특성상 하루에도 몇 시간씩 전화해야 하고 많은 거래처 담당자를 상대해야 하는 일이다 보니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죠. 솔직히 사람 상대하는 일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다들 성향도 다르고 그때그때 발생하는 사건도 다르니까 대응하기 어렵더라고요. 특히 제가 납기 일자 문제로 연락을 자주 하니까 상대 쪽에서 소리를 지르고 막무가내로 나올 때도 있어서 힘들기도 했어요. 그래도 일하면서 꾸준히 단련되어서 그런지 이제는 누굴 상대하든 적당히 어르고 달래면서 일정 맞추게 하기도 하고 우리 쪽 실수를 덮기도 하면서 능숙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굴 상대하든 친절하게 대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래서인지 거래처 사람들이 한결같이 저한테 근데 너무 착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친절한 분은 못 봤는데. 며느리감으로 딱인데 만나는 사람 있어요? 우리 아들 소개해줄까? 라며 칭찬하기 일쑤였죠. 너무 제 자랑 같지만 사람들이 칭찬해주는 거랑은 달리 저는 마땅한 짝을 찾지 못했고 40대를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러다 거래처 남자 직원과 자주 통화하게 되었는데 처음엔 좋은 일로 연락한 건 아니었어요. 우리 쪽에서 받는 물량이랑 상대 회사에서 보내는 물량에 항상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쪽 회사에서 100개를 보냈다고 하면 우리 쪽에서 물건을 받았을 때 항상 물건이 한두 개씩 비었어요. 이것 때문에 팀장님도 매번 박 대리, 일 제대로 안 해? 왜 자꾸 물건이 비어? 그쪽 회사랑 연락해봤어? 여기 매번 이러지? 중간에서 박 대리가 물량 체크하고 빈 거 있으면 빨리빨리 달라고 해야 할 거 아니야. 라며 저만 구박했어요. 저도 억울해서 한 번은 직접 창고에 내려가서 하나하나 다 세어보기까지 했거든요. 근데 수량이 늘 비어서 거래처 직원한테 전화를 자주 했어요. 저기 이번에도 물량이 2개 비거든요. 자꾸 이렇게 보내시면 어떡해요.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수량 체크 확실하게 해주셔야죠. 서로 거래 오래 했으면 이런 건 잘 지켜주셔야 하는 거 아닐까요?
제가 좀 뭐라고 하면 그 직원은 항상 죄송합니다. 확인한다고 했는데 착오가 생겼나 보네요.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 쪽에서도 확인하는 분이 따로 있는데 실수하신 것 같습니다. 라며 정중하게 사과해서 더 화내기도 어려웠어요. 제가 창고에 내려가서 하나씩 세어보면서 연락하다 보니 회사 전화가 아니라 항상 개인 휴대폰으로 전화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거래처 직원하고 자연스럽게 통화를 자주 하게 됐고 서로 회사에 한 번씩 들르다 보니 안면도 트고 친밀감도 생겼어요. 그렇게 자연히 정이 쌓이면서 남자친구가 되었고 예비 남편이 되었죠. 저랑 남자친구는 동갑내기였고 둘 다 나이가 있다 보니 1, 2년 정도 만나니까 바로 결혼 얘기가 나오게 됐어요. 남자친구를 겪어보니 사람도 착하고 순한데다가 어른들한테 참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로 결혼할 마음도 있었고 또 늦게 만난 관계라 준비를 더 서두르게 되었어요. 각자 집안에 인사도 드리면서 안면도 익히고 정식으로 결혼 승낙도 받으면서 분위기도 좋았죠. 우리 집에서도 남편을 마음에 들어했고 특히 엄마가 넌 어디 가서 이런 착한 사이를 찾았대? 늦게 결혼하는 만큼 복 받은 것 같다. 인물도 좋고 키도 크고 성격도 좋으니 이만하면 딱이다. 라며 사위 될 사람이 너무 좋다는 말만 했어요. 시댁에서도 저를 좋게 봤고 그렇게 양가 부모님들도 결혼을 많이 서둘렀죠. 남자친구는 결혼을 제대로 준비하면서 우리 집에 더 잘했어요. 부모님 친구분들도 이 집 사위 될 사람 너무 좋더라. 요즘 사람들 어른 공경할 줄 모르고 자기만 생각하는데 이 집 사위는 어른부터 잘 모시니까 얼마나 보기 좋아? 라며 칭찬할 정도였어요. 이웃에서도 사위 잘 본다고 칭찬이 자자했고 부모님은 어깨가 으쓱해졌죠. 진짜 남자친구가 잘하기는 했어요. 매번 집으로 올 때마다 빈손으로 안 오고 뭐라도 좋은 것 하나 사들고 왔고 넉살 좋게 장인어른, 장모님, 저 밥 먹으러 왔습니다. 맛있는 것 좀 해주세요. 제가 사온 것도 좀 보세요. 하며 얼마나 잘했다고요. 아들처럼 밥도 얻어먹고 편하게 있으니까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엄마 말처럼 늦게 만난 만큼 좋은 사람을 잘 찾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예비 시댁에서도 저를 정말 마음에 들어 했어요.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단련된 스킬로 어른들한테 싹싹하게 잘했더니 예비 시아버지는 어쩜 이렇게 따뜻한 며느리감을 데려왔어?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필요한 거 잘 챙겨주고 이런 며느리면 내일 당장 결혼식 올려도 된다. 라며 제 앞에서 칭찬을 너무 하시더라고요. 제가 민망해질 정도로 좋아해 주셔서 감사했죠. 예비 시어머니도 며느리 될 아가씨가 요즘 젊은 사람들하고는 다르네. 얼굴도 예쁘고 하는 짓도 이쁘고 우리 아들이 이런 사람 만나려고 늦게 장가가나 보다 하면서 좋아하셨어요. 시집살이 시킬 분도 아니었고 제가 가면 손님이라고 무조건 앉아있으라고만 하면서 얼마나 잘 챙겨주시던지. 원래 어르신들한테 칭찬을 자주 듣기는 했는데 예비 시부모님까지 잘해주시니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저도 시댁 잘 찾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시름 덜 수 있었어요. 솔직히 고부 갈등이 걱정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며느리 입장에서 시부모님 어려운 것도 당연한 거고요. 두 분은 너무 잘 대해주셔서 걱정 없이 결혼 준비에만 전념할 수 있었네요. 근데 결혼 준비를 하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한창 집 알아보고 혼수 보러 다니고 이거저거 하는 중에 시아버지가 갑자기 아프시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기 갑자기 우리 아버지가 많이 아프셔서 내가 바빠질 것 같아. 한두 달 치료해서는 안 될 것 같던데. 언제까지 치료하실지도 모르니까 일단 준비하다가 아버지 낫는 대로 바로 식 올리는 건 어때? 내가 봐서는 빨리 퇴원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아. 갑자기 아프시다고 하니 도리가 있나요? 그렇다고 결혼 준비하는 걸 무기한으로 연장할 수도 없었죠. 일단 예비 시아버지 병문안을 가보니 상태가 안 좋아 보이시기는 했어요. 시아버지는 별것도 아닌데 왜 병문안을 와? 뭐하러 과일까지 사왔어? 아무것도 아니구만. 괜한데 돈 쓰게 하고 내가 미안해서 어떡해?
라며 버럭버럭 하셨어요. 소리 크게 내시는 걸 보니 그렇게 아픈 건 아닌가 싶기도 했지만 안색이 좋아 보이지는 않아서 걱정이 많이 됐죠. 일단 저희 둘이랑 어른들끼리 상의를 해봤고 둘 다 나이가 있어 결혼 자체를 미루기는 어려워 시아버지가 조금 호전되면 바로 식을 올리기로 했어요. 시댁에서도 친정에서도 모두 결혼을 서두르시니 저희도 민기적거리지 않고 얼른 필요한 걸 알아봤어요. 근데 집이 좀 문제였어요. 둘 다 직장인이니 출퇴근 거리 생각해서 적당히 저렴한 데로 알아보기는 했어요. 그래도 집을 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 걱정이 많았어요. 하루는 남자친구가 머뭇거리다가 저기 사실 내가 우리 아버지 갑자기 아프신 이후로 좀 쪼들리기는 하거든. 그래서 집이며 뭐 알아보는 게 좀 부담스럽기는 하네. 내가 병원비 다 내고 있어도 다른 데도 돈이 많이 들어서 부모님 재산 자체가 많이 나갔거든. 그래서 상의를 좀 해야 할 것 같아. 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더라고요. 저도 그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고 예비 시댁 식구들이 전부 정신없을 걸 알기에 일단은 제 선에서 최대한 일을 처리하기로 했죠. 그럼 일단 집은 내 명의로 대출을 내서 구하는 게 어떨까? 나머지 필요한 것만 해주면 될 것 같은데. 계속 미룰 수도 없고 어떻게든 집부터 구하고 봐야지. 우리 입장에 맞춰서 잘 해보자. 남자친구랑 적당히 조율하면서 결혼 준비를 하기로 했고 그렇게 제가 집을 구하려고 열심히 노력했어요. 제가 결혼 준비를 한다니까 친구들이 전부 집은 꼭 발품 팔아서 봐야 해. 인터넷 사진만 믿고 덜컥 계약하지 말고. 직접 가보면 생각보다 많은 게 다르더라. 그리고 주변에 건물 뭐 있는지 살기 편한지 전부 다 싹 둘러봐야 해. 안에 물 잘 나오고 보일러 잘 되는지 벌레 없는지 잘 알아보고. 오래 살 집이니까 가보고 결정해야 돼. 라며 신신당부했어요. 신혼집 알아볼 때는 무조건 인터넷만 볼 게 아니라 직접 다녀야 한다길래 여러 사무실에 드나들면서 정보를 얻었죠. 일부러 가방에 유자차 음료를 넣고 가서 부동산을 돌아보며 잘 부탁드린다고 인사드리고 신혼집 때문에 고민이라고 하니 다들 서로 좋은 데 알려주려고 노력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결혼 준비해서 왔거든요. 집 알아보는 게 너무 어렵네요. 형편은 빠듯하지. 집값은 내렸다 해도 저희 같은 사람은 꿈도 못 꿀 곳만 있더라고요. 어디 괜찮은 데 없을까요? 대충 이렇게 물어보고 신세한탄하니 다들 같이 걱정해 주시면서 좋은 매물은 없나 알아봐 주셨어요. 예상하는 금액에 맞춰서 좋은 데를 찾아주려 하셨는데 그러면서 정보도 듣고 사는 이야기도 하다 보니 중개사분들하고 자연스럽게 친해졌네요. 저도 신혼집은 빨리 알아봐야 했기에 퇴근하면 항상 부동산에 들렀어요. 당시 저랑 같이 다녀야 했던 예비 남편은 회사 일이 많이 바쁘다고 했고 시아버지 병원 문제도 있었으니 주로 저 혼자 다녀봤죠. 안 그래도 본인도 미안했던지 내가 남편 노릇도 못하네. 결혼 준비 혼자 하게 해서 어떡하지? 너무 미안해. 내가 다른 건 다 알아서 하려고 생각 중이니까 바쁜 시즌에만 좀 부탁할게. 괜찮은 데 있으면 내가 한 번씩 같이 둘러볼 테니까 조금만 신경 써줘. 라며 자꾸 미안해했어요. 저는 그때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고 오히려 부동산에 들르면서 새롭게 친해지는 분들이 있으니 더 좋았어요. 그래서 아니야, 괜찮아. 아버님 아프신 게 우선이지 다른 게 있나? 아버지가 아픈데 당연히 아들이 잘 돌봐드려야지. 같이 살면서 같이 갚으면 되니까 걱정 마. 그게 부부잖아. 어떻게든 아버님 낫는 데만 신경 써. 라고 안심시켜줬어요. 그리고 계속 집 보러 알아다녔죠. 사실 집 알아보는데 애를 먹기는 했어요. 이게 괜찮으면 저게 이상하고 저게 괜찮으니 또 다른 게 별로고 꼭 한 가지가 별로라서 추리면서 딱 괜찮은 데를 찾게 되었어요. 거리랑 주변 환경이나 시설이나 다 따져봐도 이만한 데는 없겠다 싶어 얼른 계약하려고 했어요. 저는 혼자 결정하긴 어려우니 남자친구랑 같이 한번 보기로 했거든요. 근데 약속한 날 와서 그냥 휙 둘러만 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정도면 괜찮네.
너만 좋으면 됐어. 난 어디든 좋아. 집도 깔끔하고 출퇴근하기도 부담도 없고 딱 맞네. 괜찮은 데 찾느라 힘들었을 텐데 여기로 하자. 라고 할 뿐이었어요. 좀 서운하더라고요. 저는 발품 팔아서 정말 힘들게 찾은 곳인데 그냥 괜찮네 하고 가버렸으니까요. 어쨌든 괜찮은 집을 하나 찾을 수 있어서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었고 혼수도 차근차근 알아보기로 했어요. 우리 이제 혼수 준비해야지. 살 게 얼마나 많은데 같이 둘러보고 사자. 혼수는 같이 보고 사야지. 집에 잘 어울릴 것도 생각해야 하고 편하게 쓸만한 거 같이 찾아보자. 제가 암만 얘기해도 남자친구는 그저 나 요즘에 너무 바빠서 그런데 먼저 알아봐주면 안 돼? 나중에 보고 같이 고르자. 일단 미리 봐줘. 혼자 다니기 좀 그러면 장모님하고 다니는 건 어때? 라며 차일피일 일정을 미루더라고요. 말이 예비 남편이지 전혀 결혼 준비하는 사람 같지가 않았어요. 일단 제가 기본적인 건 다 봐두고 후보 몇 개 정해두면서 나중에 같이 결정해서 사려고 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저 혼자만 결혼 준비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매장 둘러보면 다들 부부 될 사람들끼리 손잡고 다니던데 저는 매번 엄마랑 가야 하니까 뭔가 처량하기도 하고 그랬네요. 그렇다고 남자친구가 저한테 못해주고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매번 보면 맛있는 것도 자기가 나서서 사주고 저한테 필요해 보이는 걸 알아서 척척 사다 주기도 했거든요. 남들이 보면 100점짜리 남자친구, 100점짜리 예비 신랑이었죠. 잘해주기는 정말 잘해주는데 결혼 준비에는 좀 소홀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게 불만이었어요. 근데 또 예비 남편이 눈치가 100단이라 제가 좀 서운하다는 생각을 할 때마다 미안해. 혼자 결혼 준비하느라 많이 힘들지? 나도 알아보기는 알아보는데 우리 아버지가 아프시니까 일하다가도 병원 가야 해서 몸이 2개라도 모자라네. 조금만 이해해줘. 내가 앞으로 더 잘해줄게. 라며 제 기분을 살살 풀어줬어요.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한테도 너무 잘했거든요. 가끔 와서 밥 먹으면 매번 장모님 너무 맛있어요. 솜씨가 너무 좋으셔서 큰일인데요. 매번 여기서 밥 얻어먹으러 와야겠어요. 저도 맛있는 거 잔뜩 사드릴게요. 라며 집 분위기도 살려줬고 두 분이 잠깐 여행 다녀오시게 준비해주기도 하면서 얼마나 잘해줬다고요. 그러니 상황이 그런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라 생각하고 엄마랑 둘이 혼수며 필요한 거 보러 다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자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저기 통장 잔고가 얼마나 있어? 내가 웬만하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라며 운을 띄우는 거예요. 저는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평소에 자기가 돈을 쓰면 썼지 저한테 돈 쓰라고 한 적은 없었거든요. 진짜 무슨 큰일이 있나 싶어 걱정이 많이 됐어요. 남자친구는 한참 뜸을 들이더니 우리 아버지 병원비를 써야 하는데 당장 돈이 없네. 내가 웬만하면 진짜 말 안 하는데 도저히 혼자 감당이 안 돼서. 혹시 돈 좀 빌려줄 수 있을까? 나한테 빌려주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한테 좀 빌려줬으면 하거든. 라며 혼자 울상이 돼서 더듬더듬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집 계약하는 것 때문에 좀 난감했죠. 저희가 원래 신혼집은 계약할 때 제 명의로 하고 집값은 제가 70% 내려고 했거든요. 갑자기 예비 시아버지가 아프시면서 시댁 가세가 기울었으니 일단은 제가 더 많이 내되 제 명의로 할 생각이었죠. 근데 갑자기 돈을 빌려주게 되면 당장 계약은 어떡하나 싶어 고민이 됐어요. 사람 아픈 게 우선이라 당장이라도 다 빌려주고 싶었는데 계약도 이미 진행 중인 상황이라 어쩌지 싶어 주저했어요. 또 눈치가 100단인 남자친구가 제 의사를 파악했던 건지 나한테 빌려주면 집값은 반반으로 하고 남는 금액을 우리한테 좀 빌려줄 수 있을까? 몇 달 안에는 갚을 수 있거든. 일단 2천만 원만 빌려줘도 많이 돌아갈 것 같은데. 그리고 집은 공동 명의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야 세금 혜택도 많다더라고.
그건 좀 알아보고 결정하자. 며 딱 제가 고민하던 부분을 짚어줬어요. 저는 우선은 알겠다, 조금 생각해보겠다 했어요. 혼자서 며칠 고민하다가 혼자 판단할 일은 아닌 것 같아 엄마한테 말씀드렸거든요. 엄마가 제 얘기를 쭉 들어보시더니 남들은 예단으로 몇 천씩 한다고 하던데 그거다 생각하고 빌려줘도 되겠다. 대신 빌려줄 때 현찰로 주지 말고 꼭 계좌이체해서 흔적은 남겨. 암만 결혼할 사이라도 그런 건 잘 지켜야 한다. 그리고 그쪽에서 집값 반반하면 공동명의 한번 생각해보고 빌려가기만 하고 집값 안 내주면 네 명의로 해라. 라며 뚝 부러지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저는 엄마 말대로 2천만 원을 남자친구 계좌로 넣어줬고 카톡으로 이야기하면서 빌려준다는 증거를 제대로 남겼어요. 3달 안에 갚는다는 약속까지 받아냈고 그대로 집 계약을 계속 진행했죠. 저도 여러모로 알아보니 혼인신고 전이기는 한데 각자 부담하는 금액에 맞춰서 비율을 나누면 공동명의해도 뒤탈이 없고 절세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값을 완전히 반반까지는 못했고 제가 조금 더 부담하면서 지분을 더 가져가는 방식으로 계약하려고 했어요. 사실 남편 쪽에서 내는 돈이 더 적어 공동명의하는 게 꺼림칙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혼수나 식장 예약이며 그런 부분은 자기가 더 부담한다고 했고 빌려준 돈도 갚는다고 하니 그대로 진행했어요. 이제 부부가 될 건데 너무 계산적으로 생각하기도 싫었고요. 아무튼 엄마랑 상의해서 계약금 걸고 중도금 내고 잔금만 치르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부동산 쪽은 아예 몰라서 공인중개사 통해서 서류 작성하고 절차 밟았거든요. 옆에서 도와주는데도 머리 아파서 혼났네요. 그때 도와주신 중개사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 결혼 준비 이야기도 자연히 하게 됐어요. 그분도 어머, 나도 우리 딸 곧 결혼하는데 안 그래도 골치 아파. 뭐 이렇게 준비할 게 많은지. 그냥 대충 씩 올리고 살았으면 싶더라고. 그래도 남들 하는 대로 해줘야지. 라며 공감해 주시더라고요. 제 이야기를 되게 흥미롭게 들어주시니 저도 신이 나서 별 이야기를 다 했어요. 시아버지 될 분이 갑자기 아파서 큰일이다. 아직도 병원에 계시다던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신랑 될 사람한테도 급한 병원비 빌려주기도 했다. 뭐 그런 얘기까지 다 하게 되었죠. 제 말을 듣더니 중개사가 근데 남편 될 사람은 왜 같이 안 와요? 집 보고 계약하는 거 되게 중요한 건데. 둘이 같이 살 집이면 둘이서 꼭 붙어 다녀야지. 라며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우리 신랑 될 사람 참 잘생겼죠? 하며 사진을 보여드렸고 일이며 본인 아버지 병 간호며 이것저것 겹치다 보니 워낙 바쁘니까 같이 다니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집에 너무 잘해주고 저한테도 잘하니까 결혼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편을 들어줬죠. 저 자신을 위로하는 말이기도 했어요. 바쁘니까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해야 외롭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집값 이야기도 나오고 별말이 다 나왔는데 그 중개사도 저처럼 한숨을 푹 쉬더니 우리 애 신혼집 알아보는 것도 쉽지 않아요. 애가 얼마나 까탈스러운지. 꼭 비싼 데만 고집해서 난감하다니까? 땅 파면 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라며 공감해 주셨고 저보고 고생이 많겠다고 위로해 줬어요. 그러더니 근데 손님은 성격이 너무 좋다. 내가 여기서 사무실 차린 지 20년이 다 돼가는데 지금까지 만났던 손님들 중에서 제일 친절하고 싹싹하네. 누가 집 알아보러 오는데 음료수까지 들고 오겠어요. 그러니 나도 최대한 좋은 데로 알아봐줬죠. 이런 성격이면 결혼해서도 잘 살 거예요. 라며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인간적으로 친밀감도 쌓이고 서로 위로해주니 결혼 준비하느라 힘든 마음이 좀 사그라들긴 했어요. 그렇게 순탄한 듯 아닌 듯 결혼 준비를 하던 때 갑자기 제 인생을 바꾼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그날은 잔금 내려고 계획한 날이었거든요. 갑자기 아침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요즘 자꾸 투자하라는 전화부터 보이스피싱까지 별별 전화가 다 오잖아요. 겁나는 세상이라 원래 낯선 전화는 절대 안 받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혹시나 해서 그냥 받아봤어요. 전화를 받으니 제 계약을 도와주는 중개사인 거예요. 매번 사무실 직통번호로 전화하거나 사무실에 가서 얘기하니 개인 번호는 모르고 있었어요. 명함은 받아뒀지만 차에 어디 굴러다녀서 개인 번호는 모를 수밖에 없었죠. 그분이 전화로 제가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하더니 다짜고짜 오늘 잔금 내는 날이죠? 잔금 치르지 마요. 집계약 엎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되게 온화하고 경우 바른 분인데 전화 받자마자 계약을 하지 말라고 하니 뭔가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왜 그러냐고 물었고 그분은 결혼할 남자가 딴 여자랑 오피스텔 알아보고 다니더라고. 절대 결혼하지 마요. 계약 물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너무 어이가 없었고 이분이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갑자기 계약을 하지 말라니요. 아니, 그만한 집 없는데 갑자기 왜 그러세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저랑 결혼할 사람이 왜 여자랑 집을 보러 다녀요? 그럴 리 없어요. 다른 사람이랑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암만 생각해도 사람 잘못 본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중개사가 남편 이름도 알고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까지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 맞죠? 저번에 사진도 봤잖아요. 얼굴 보고 긴가민가 해서 서류 보니까 확실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라고 하니 중개사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그대로 멍해졌어요. 무슨 생각이 나지도 않더라고요. 말 그대로 완전히 사고가 정지됐어요. 저를 배신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뒤에서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건지. 전화기 너머로 계속 중개사가 여보세요? 듣고 있어요? 라며 다급하게 얘기하는 소리를 듣고 다시 정신을 차릴 수 있었죠. 그래서 일단 저 혼자 무슨 상황인지 알아보려고 퇴근 후에 사무실에 들른다고 했어요. 그리고 계약자한테는 잔금 치르기로 한 거는 시간 조금만 더 달라고 전화해두고 일정을 미뤘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알아야 계약을 하든 무르든 하니까요. 회사에서 일하면서도 아무것도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고 주변에서도 오늘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안 그러던 사람이 왜 이렇게 멍하니 있어? 라며 한마디 할 정도였어요. 저는 도저히 일에 집중이 안 돼서 계속 커피만 마시고 혼자 정신 차리려고 애썼어요. 그리고 퇴근할 때가 돼서야 몸이 좀 안 좋아 빨리 가본다고 하고 얼른 뛰쳐나갔죠. 부동산에 들르니까 중개사도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중개사가 저한테 남편 될 분은 집 보러 같이 잘 안 다녀서 몰랐는데 저번에 사진 보여준 게 기억에 남기도 했고 서류 보니까 확실한 것 같아서요. 이대로 두면 한 사람 인생 망칠 것 같아서 얘기 안 하려다가 하려고요. 솔직히 저도 집만 소개해주고 계약하게 수수료 받으면 그만이거든요. 복잡해진 것도 싫지만 그것도 마음 먹고 얘기해 드리려고요. 라며 운을 띄웠어요. 저는 불안해서 커피만 홀짝거렸죠. 그날 커피만 도대체 몇 잔을 마신 건지. 보아하니 남자친구는 저랑 같이 다닌 적이 거의 없어서 저랑 계약하는 중개사 얼굴이며 사무실 위치도 잘 몰랐어요. 같이 집 보러 갈 때도 중개사 통해서 전화하고 바로 갔으니 알 턱이 있나요? 항상 제가 같이 가자 할 때만 시간 맞춰서 찾아왔고 휙 보고는 가버렸으니 중개사랑 만날 일도 없었어요. 그래서 눈썰미 좋은 중개사만 예비 남편을 대충 기억하고 있던 건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남편 될 사람이 어떤 젊은 여자랑 오피스텔을 보러 다니더라고요. 나한테 우리가 신혼부부인데 주말 부부라 와이프가 편하게 살 만한 오피스텔을 소개해달라고 했어요. 얼굴 보니 뭔가 이상했는데 이름 보니까 제대로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하면 인생 망칠 것 같아서 얘기했어요. 라는 거예요. 그 둘이 서로 찰싹 달라붙어서 여보, 자기 어쩌고 난리 부르스였다는데 그러면서 저랑 집 보러 다니는 건 귀찮아하고 대충 보고 치웠던가 싶어
얼마나 화가 나던지 몰라요. 바로 어제 자기 명함 주면서 여기도 괜찮긴 한데 다른 데 또 좋은 곳 있으면 알려주세요. 우리 와이프 편하게 살 곳이면 돼요. 전망 좋고 주변 안 시끄러운 곳으로요. 이 근처에서 알아봐 주세요. 라는 말만 남기고 갔다고 해요. 그 명함 보고 이름 보니 확신이 들었대요. 왜냐하면 우리 신혼집 계약할 때 서류에 자꾸 뭐가 누락되고 잘못된 게 있어서 우리 서류를 자주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히 이름이 눈에 들어왔는데 제가 예비 남편 대리인으로 일을 다 진행했으니 여태껏 서로 사정을 몰랐던 거죠. 만약 그놈이 다른 중개사 통해서 집 알아봤으면 전 영영 그 실체를 모르고 결혼까지 했을 거예요. 느낌에 원래부터 저랑 양다리 걸쳤거나 업소 아가씨 만나거나 뭐 그런 거 같은데 제가 이런 놈한테 속아서 집까지 공동 명의해주고 돈까지 빌려주고 그랬네요. 완전 호구가 따로 없었네요. 솔직히 예비 시아버지 아픈 이후로는 우리 집에 좀 덜 들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올 때마다 부모님한테 너무 잘해드렸고 맛있는 것도 일부러 사주고 하니 모두가 깜빡 속았던 거예요. 어쩐지 자꾸 혼수나 식장, 스드메 다 미루기만 하는 게 이유가 있었네요. 다른 집 알아보러 다니느라 관심도 없던 거예요. 아니면 돈이 아까워서 제가 전부 다 처리하게 만들려고 한 걸지도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놈이 그렇게 사랑꾼인 척하고 처가에 잘하는 척하더니만 사실을 알고 나니까 더 충격적이라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중개사는 제 모습을 보고 너무 미안해하면서 에고, 내가 너무 대놓고 다 얘기한 것 같아서 미안해요. 그래도 내 딸 같아서 오지랖 좀 부렸어요. 내 딸이라고 생각하면 얘기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라며 계속 혼자 얘기하더라고요. 본인도 미안하고 황당했겠죠. 제가 한참 가만히 있다가 근데 그 오피스텔은 도대체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서 집을 구한대요? 라고 물어보니 신혼집 근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알고 그런 건지 모르고 그런 건지 하도 영악한 놈이라 분간이 되지 않더라고요. 두 집 살림하려고 작정한 거면 알고도 가까운 데로 찾은 것 같아요. 그래야 바람 피우러 다니기 좋으니까요. 중개사한테 물어보니 그놈이 알아보는 오피스텔이 엄청 비싼 곳이라고 해요. 지금 하는 일로는 월세 감당도 어려울 텐데 그래서 저한테 돈 없다고 하소연하면서 제가 돈을 더 쓰게 만든 것 같네요. 혹시 집 공동명의로 하자는 것도 나중에 돈 안 갚고 제가 다 갚게 만들거나 지가 의미대로 대출 내려고 하는 건 아닌지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중개사에게는 그래도 감사해요. 알고 가야죠. 모르고 뒤통수 세게 맞는 것보다 식 올리기 전에 아는 게 나아요. 만약 애 낳고 살다가 나중에 알았다면 그땐 헤어지지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라고 하고 적당히 마무리한 뒤 나왔어요. 정말 다행인 건 식장도 안 잡은 상태라 회사에서는 제가 결혼 준비하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타운에서 망신당하는 일은 덜었으니까요. 친구나 이웃들은 알아도 잠깐 시끄럽고 괜찮은데 회사 사람들은 제가 퇴사할 때까지, 아니 퇴사한 뒤라도 계속 말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런 창피라도 덜었으니 그게 어디예요. 저는 그 길로 엄마한테 가서 울면서 중개사한테 들은 말은 낱낱이 다 전해줬어요. 엄마는 저보다 더 화내면서 이 미친놈을 내가 가서 족쳐야지. 모가지를 확 비틀어버려도 시원찮을 놈이네. 돈까지 빌려가고 여자를 만나? 이런 놈이 어디 있어? 라며 당장 달려갈 기세였어요. 욕을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차마 글로도 못 적을 정도로 심각한 말들을 하셨어요. 솔직히 제가 생각해도 딸이며 본인까지 농락한 놈을 가만두기는 어렵죠. 하지만 가서 때리고 그러면 우리가 더 불리해지니까 엄마를 진정시켰고 둘이서 어떻게 할까 고민했어요. 그러다 중개사한테 전화해서 저기 그놈이 또 여자 끼고 집 보러 오기로 하면 바로 우리한테 연락해 주세요. 라고 했죠. 며칠 뒤에 중개사한테 전화가 왔는데 다음날 오전 10시에 오피스텔 하나 보기로 했다며 정보를 주더라고요. 마침 토요일이니까 저도 쉬는 날이라 엄마랑 같이 현장에 들이닥치기로 했어요.
엄마는 제 말을 듣더니 그래, 같이 가자. 가서 그놈 면상 좀 제대로 보고 제대로 처리해야겠다. 감히 내 딸을 함부로 건드려? 라며 이를 부득부득 갈았어요. 저랑 엄마는 아침부터 가서 기다렸고 문제의 두 사람이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걸 봤어요. 그때 바로 뒤따라갔고 저는 일부러 집안을 촬영하는 것처럼 모른 척 영상을 찍으면서 들어갔어요. 거기서 제 남편 될 뻔한 놈이랑 어떤 여자가 팔짱 끼고 찰싹 들러붙어서 집을 둘러보는 걸 바로 찍었죠. 그 전에도 집 괜찮은 거 있으면 사진보다는 영상으로 남겨두는 게 낫다고 다 찍어뒀는데 그 아이디어를 여기다 쓸 줄이야. 그놈은 저랑 엄마를 보더니 기겁하더라고요. 바로 옆에 여자한테서 떨어지더니 어버버하며 아무 말도 못하는데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싶었어요. 저는 그 꼴을 보니 너무 어이가 없어서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랑 결혼하기로 했고 신혼집도 잔금만 치르면 되는데 네가 바람을 피워? 그것도 결혼하기 전부터? 결혼하고 나서는 두 집 살림 차리려고 했냐? 이 미친놈아! 하면서 되는 대로 소리 지르고 화냈어요. 엄마도 때릴 기세로 욕했는데 진짜 때릴 것 같아서 그건 제가 말렸어요. 옆에 있던 여자는 혼자 당황하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면서 무슨 일이냐고 묻더라고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죠. 이 사람도 보아하니 그놈한테 속아서 만난 것 같았는데 그건 제 알바가 아니었고 전 이놈을 완전히 끝장내야 했어요. 상황을 보고 그 여자도 알아서 헤어지겠거니 했죠. 이놈은 끝까지 그런 거 아니야. 나 진짜 아니야. 부탁받아서 집 같이 봐주는 건데 오해야. 내 말 좀 들어봐. 라며 혼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 말이 귀에 들리겠어요? 전혀 들리지 않았죠. 저는 무릎까지 꿇을 기세인 그 인간을 보고 어이가 없어서 내가 다 알고 왔거든? 여기 증거도 다 있으니까 기대해. 라고 통보한 채 엄마랑 그 오피스텔에서 나왔어요. 그 길로 엄마랑 바로 예비 시댁에 갔죠. 초인종을 누르니 예비 시어머니가 확인하고는 되게 반가워하면서 문을 열어줬어요. 하지만 저희는 그 얼굴을 보고 웃을 수가 없었어요. 엄마는 문을 부술 듯이 열고 들어가셨고 저도 아무 말 없이 엄마를 따라 현관으로 들어갔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놀라더니 무슨 일이 있다는 걸 직감했는 것 같았고 일단 저희한테 차를 한 잔 내주더라고요. 이렇게 차분하고 교양 있는 분 속에서 그런 미친놈이 나왔을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저희는 차도 마시는 둥 마는 둥 하고 영상 찍은 걸 바로 보여줬어요. 어머님, 저도 이런 일을 겪을 줄 몰랐는데 정말 믿었던 사람이지만 파혼하려고요. 어떤 여자랑 신혼집 근처로 오피스텔을 알아보는 거예요. 결혼하기도 전에 바람 피우는 놈이랑 제가 어떻게 결혼하겠어요? 제 말에 그쪽에서도 기겁을 하더라고요. 영상을 보더니 누가 봐도 그 여자랑 사귀는 사이 같으니 이분도 할 말이 없어졌나 봐요. 가만히 있던데 자기 아들이 그런 짓을 하고 돌아다닐 줄은 몰랐겠죠.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래도 자기 아들이라 그런지 몇 번이나 이거 진짜 우리 아들 맞아요? 암만 해도 이럴 애가 아닌데 한 번도 속 썩인 적이 없는데 라며 현실을 부정하려고 했어요. 그러니 우리 엄마도 열받아서 그럼 당신네 진짜 아들이지 가짜 아들이겠어요? 얼굴 한번 봐요. 목소리는 또 어떻고? 얼굴이며 체형이며 다 당신네 아들 맞잖아요. 내가 지금 욕하고 싶은 것도 참는 건데 아들이라고 편들 생각하지 마요. 우린 무조건 파혼이니까 그리 알고요. 라며 확 쏘아댔어요. 한참 그러고 있는데 예비 시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태 병원에 계속 누워 계신다고 들었는데 들어오니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놀라서 아니 왜 병원에 안 계세요? 벌써 퇴원하신 거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엄마도 예비 시아버지를 이상하게 쳐다봤고요. 제 말에 예비 시아버지는 내가 왜 병원에 있어? 그때 급성으로 장염 와서 한동안 못 먹고 기력이 없어서 그런 거지. 나 멀쩡해. 안 아파. 근데 왜 다들 여기 계시는 거죠? 라는 거예요.
되게 건강해 보이시던데. 이 썩을 놈이 자기 아버지까지 팔아먹으면서 거짓말하고 돈을 뜯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간 예비 남편이 거짓말한 거며 돈 빌려가고 집 공동명의 계약하자 한 거며 영상 찍은 거며 다 알려주고 보여줬어요. 그러니 그쪽에서도 아무 말 못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한 데다가 제가 돈도 빌려줬죠. 집값도 더 많이 냈죠. 손해본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예비 시아버지는 우리 엄마한테 무릎까지 꿇으면서 죄송합니다. 자식 교육 제가 잘못 시켰습니다. 파혼은 당연하죠. 혼담은 없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라며 계속 싹싹 빌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좀 짠하더라고요. 엄마는 그분을 일으켜 세우면서 어른들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가 잘나도 자식은 돌연변이로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보니까 어른들은 반듯하시고 양반인 것 같은데 아들이 혼자 삐딱하게 자란 것 같네요. 다만 앞으로는 여러 사람 피해 안 보게 아들 단속 좀 잘해주셨으면 합니다. 하고 저 데리고 나왔어요. 너무 허무했지만 그래도 결혼하기 전에 알아서 다행이었어요. 파혼하고 나서는 부동산 계약을 파기했고 위약금은 그쪽에서 다 물어줬어요. 그리고 저한테 빌려간 돈도 고스란히 토해내야 했죠. 엄마 말 듣고 증거를 남긴 덕분에 그놈이 거짓말도 못하고 그대로 돌려줘야 했어요. 그 뒤로는 저도 연락을 끊었고 홀가분하게 털어냈어요. 파혼 후 중개사 아주머니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전화 받고 아차 싶어서 너무 감사해요. 혹시 언제 퇴근하세요? 낭떠러지로 갈 뻔한 제 인생 구해주셨는데 제가 저녁이라도 한 끼 사드리고 싶어요. 사양 말고 꼭 재성이 받아주세요. 라고 얼른 식사 자리를 잡았죠. 그분도 흔쾌히 맛있고 비싼 거 사달라고 하셨고 약속 시간에 맞춰서 대게집에 모셨어요. 제가 가본 데 중에서 음식도 깔끔하고 분위기도 좋은 곳이라 식사 대접하기 딱 좋은 곳이었거든요. 그때 아주머니는 아유, 그런 놈한테는 아가씨가 너무 아깝지. 분명 좋은 사람 만날 거예요. 라며 위로해 주셨어요. 그러게요. 하고 넘겼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저한테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잠깐 사무실로 와달라고 하셔서 무슨 일인가 싶어 퇴근하고 바로 가봤어요. 사무실에 가니 저녁 한 끼 사주고 싶어서 불렀어요. 너무 뜬금없었죠? 그래도 맛있는 거 같이 먹으면 좋잖아요. 얼른 가요. 하면서 저를 등 떠밀듯 고급 한정식집에 데려가 주셨어요. 예약한 방에 들어가 보니 웬 젊은 남자가 있는 거예요. 저는 너무 의아해서 누구냐고 물었고 알고 보니 저한테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라며 데려온 거였어요. 셋이 앉아서 아주머니가 양쪽 소개를 해줬고 서로 잘 어울릴 것 같다며 칭찬도 많이 해주셨는데 그때 만난 그 남자가 지금의 남편이에요.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하죠. 알고 보니 중개사 아주머니가 오피스텔 위주로 소개해 주시는 분이다 보니 고객 중에 미혼인 남자가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을 많이 접하다 보니 저한테 딱 맞을 것 같은 사람이 있어서 소개해 줬다고 하더라고요. 사람 일 어떻게 풀릴지 모른다고 하더니 이렇게 새로운 인연을 찾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제가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그 놈팽이랑 결혼했다면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살았을걸요? 돈도 다 뺏기고 큰일 났을 수도 있겠죠. 예비 남편은 완전 나락갔어요. 우리 둘 사이에 겹지인이 있어서 제가 일부러 영상 보여주며 소문냈거든요. 내가 깜빡 속아서 결혼할 뻔했다니까? 모르고 식 올렸으면 어떻게 됐겠어? 청첩장 만들기도 전에 이렇게 돼서 차라리 다행이지. 중개사 아주머니 덕분에 살아난 것 같아. 주변에 열심히 소문내고 다니니까 그놈 회사에도 소문이 났어요. 지인 중에 그놈 회사 동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소문나서 이미지가 땅끝으로 떨어졌어요. 영업직이라 이미지가 중요한데 회사에서도 소문나서 고객들한테까지 알려줘 회사에 타격 올까봐 권고사직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암만 노동법 좋아졌대도 회사가 갑이라 이리저리 지점 뺑뺑이 돌다 결국 퇴사하게 됐다고 해요. 아휴,
얼마나 꼬시던지. 그러다 또 소문이 들려왔는데 회사에서 소송까지 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놈을 알게 된 계기가 재고 누락이 된 물건이 있어서 연락한 거였잖아요. 이상하게 매번 한두 개 빠져서 확인차 전화했고 그놈이 다시 보내주고 하면서 계속 연락하게 됐던 건데 알고 보니 자기가 회사 물건을 빼돌려서 중고로 팔았다고 해요. 그게 뒤늦게 발각돼서 소송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절도나 횡령이나 뭐 그런 걸로 걸렸겠죠? 콩밥까지 먹었으면 싶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소식이 안 들려와서 모르겠네요. 그리고 지인 통해 들으니 그 여자랑도 헤어졌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확실하진 않아요. 근데 갑자기 그놈이 내가 잘못했다, 다시 만나자, 앞으로는 안 그러겠다 하는데 돈 없어서 빈대처럼 들러붙으려는 속셈인 것 같아요. 그 여자한테도 차인 거 맞는 것 같고요. 그러게 인생을 왜 그렇게 살았던 건지. 회사에서 소송까지 당할 정도면 진짜 심각한 짓을 저지른 건데 간도 크죠. 아휴, 결혼하고 소송 걸렸으면 저까지 피해봤을 걸 생각하니 중개사 아주머니란 전생에 무슨 깊은 인연이 있는 것 같네요. 아무튼 저는 지금 남편이랑 무척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솔직히 나이 40이 넘어 결혼한 거라 2세 계획은 못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자연히 임신이 돼서 지금은 휴직하고 집에서 출산일만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나 예쁜 아이가 나올지 기대하고 있답니다. 누구나 다 자기 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 앞날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누가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나 했겠어요? 평소에 주변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지내면서 사니까 이렇게 좋은 일도 오는 것 같네요.